두피 문신 경우에는 시술이 더 쉽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1급 타투이스트도 경험이 없으면 SMP 시술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반영구 오래 하신 분들도 두피 문신을 가볍게 보고 하셨다가 낭패를 겪는 일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중국의 대룽이라는 지역의 소수민족인데, 이 소수민족의 여성은 나이 12, 13세가 되면 이렇게 얼굴에 문신을 한대요. 왜? 비각군이라고 하거든요. 띄어서 배달하는 사람, 하루 종일 떼야 되니까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팬티같이 이렇게 티팬티처럼 생긴 게 훈도신데, 땀이 많이 나니까 요거 하나만 입고 뛰는데, 심지어는 2016년 9월에 한 연구팀에 의해서 목소리가 복원이 됐대요. 그 목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면, 0.1초 할 때 20번이고 1초 할 때 2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신은 이 진피층에다가 새겨야 되는 건데, 그리고 대식세포가 다 먹지 못한 나머지가 이제 피부에 남게 되는데, 그 나머지들이 우리가 보는 문신인 거죠. 안녕하세요. 두피 문신을 열심히 수련하고 있는 서원장입니다. PPT지만 재미있게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신의 역사를 통해서 두피 문신의 원리를 이해하고, 또 두피 문신용 기계와 바늘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이게 미라 사진이거든요. 5300년 된 미라예요. 제가 왜 이거를 가지고 왔냐면, 이 미라가 57개의 문신을 새기고 있는 게 발견되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팔뚝에 이렇게 문신이 몸 구석구석에 있는데, 그 당시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관절이 안 좋은 곳에 이렇게 문신을 했었던 것 같다. 이때까지 발견돼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미라 중에 가장 오래되었는데, 또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미라로 손꼽힌대요. 이름이 웨치인데, 여기 동네 이름이 웨츠날이라고 해서 이 동네 이름을 따서 웨치라고 부르거든요. 심지어는 2016년 9월에 한 연구팀에 의해서 목소리가 복원이 됐대요. 그 목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면, 이렇게 영어 모음을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현대인이랑 목소리도 비슷할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이거는 이집트에서 발견된 미라에서 이렇게 채취한 미라 문신이에요. 2500년 전에 이런 디자인을 했다는 게 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타투라는 이름의 어원은 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요 제임스 쿡 선장한테 지도를 만들어라, 남태평양을 탐험해서 그런 명령을 내려서, 이 선장이 12년간 3차례의 탐험을 한 다음에 지도를 완성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 폴리네시아를 방문했던 선장이 이분들이 문신하는 걸 목격하게 돼요. 이 땅콩을 태워서 그 기름이랑 섞어 갖고 문신을 새기는 거죠. 그게 폴리네시아 말로 타타우라고 했대요. 변형이 돼갖고 타투라고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일본 문신의 역사가 깊잖아요. 여성분 전신에 이렇게 문신을 했는데, 이걸 이레즈미라고 하거든요. 이 이레즈미의 뜻이 일본어로 이레루랑 스미가 합쳐진 단어. 이레루는 넣다, 스미는 먹물이래요. 먹물을 넣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레즈미의 기원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분들이 비각군이라고 하거든요. 띄어서 배달하는 사람, 급한 서신이 있거나 그러면 이분들이 역참이라는 곳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교대로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뛰어야 되니까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팬티같이 이렇게 티팬티처럼 생긴 게 훈도신데, 땀이 많이 나니까 요거 하나만 입고 뛰는데 창피하잖아요. 나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신에 이렇게 이레즈미로 문신을 하고 뛰었다,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이 분들이 나중에 이 전기가 발명이 되고 전신이 생기면서 이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면서 조직화돼서 야쿠자가 됐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네. 요분은 누구냐, 중국의 대룽이라는 지역의 소수민족인데, 이 소수민족의 여성은 나이 12, 13세가 되면 이렇게 얼굴에 문신을 한대요. 왜? 성추행 방지용으로. 타 소수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면 여성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고 성폭행을 당하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얼굴에다 이렇게 문신을 했다고 해요. 다양한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 문신들을 했고, 두피 문신의 역사는 2001년에 트라키나라는 의사가 62명한테 흉터 커버를 하기 위해서 시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시술 그 노하우나 이런 게 없어서 정말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네요. 저는 항상 이분이 생각이 나요. 앙드레 선생님이 이게 두피 문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머리에 이렇게
칠을 하셨던 그런 걸 봤던 기억이 되게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저게 두피 문신이었는지 그냥 잉크를 바르셨던 거였는지. 지금은 최적의 SMP 시술 방법을 알아내려고 수많은 연구와 분석이 있었고, 또 잉크도 많이 개발이 됐고, 시술 방법들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고, 정말 모근같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피 문신은 이 점이 주가 되고, 문신은 이 선이랑 면이 주가 되잖아요. 이렇게 사진에서 봐도 두피 문신은 여기 작은 점을 얼마나 작게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러움이 배가 되는 거고, 이 문신은 얼마나 디테일하게 아름답게 선과 면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지는 건데, 일반 문신은 이 점선면을 모두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기법을 섞어서 쓴다고 해요. 두피 문신 경우에는 단순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표현 목적이 다르고, 두피라는 부위가 이 특수한 부위라서 시술이 더 쉽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좀 단순해 보일 것 같잖아요. 점만 이렇게 찍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표현 목적이 다르고, 두피라는 특수 부위가 대상이라서 시술이 더 쉽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1급 타투이스트도 경험이 없으면 SMP 시술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반영구 오래 하신 분들도 두피 문신을 가볍게 보고 하셨다가 낭패를 겪는 일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SMP 시술이 쉬워 보이지만 이 임상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원리를 좀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 게 이 SMP 시술이에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기법이 아주 얇은 바늘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피부에 머물되, 깊이는 일반 문신 방식보다 조금 찔러 시술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점이 최초 시술 시점보다 조금 더 커지게 되지만, 커져도 인지가 되기 어려울 정도의 얇은 바늘로 소량의 색소를 투입하기 때문에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문신 기법을 두피에 적용했을 때는 색번짐과 어색함이 생길 수 있고요. 이 사용하는 이 바늘의 두께와 시술 깊이가 다르며, 깊이가 깊기 때문에 이 모낭의 손상을 초래해요. 반영구 시술은 기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SMP보다 깊이가 깊어요. 또 낮은 머신 출력을 이용해서 이 번짐 문제를 야기시키거든요. 두피보다는 이 피부에 적합화된 시술 방법이에요. 이 눈썹이라든지 입술 이런 데 많이 하는 게 반영구 머신으로 하고요. 또 니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색소의 특성상 색빠짐이 빨리 일어나서 1년이면은 변색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문신의 원리. Tattoo, a mark on the skin usually caused by making tiny holes in the skin with a needle and putting ink into them. 사전적 의미로 mark on the skin, 피부 위에 있는 표시인데 니들을 사용해서 피부에다가 구멍을 내서 잉크를 주입하는 방식이 문신이다, 그런 얘기인데, 사전적 얘기는 참 쉽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제대로 알려면 이 피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거든요. 피부에는 이 표피, 진피, 피하 조직이라는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표피는 그냥 간단하게 각질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피하 조직 여기는 지방층이에요. 그러면 이 문신은 이 진피층에다가 새겨야 되는 건데, 표피가 벗겨지거나 씻어도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 이 표피보다 안쪽인 진피에 새겨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매번 피부에 바늘이 들어갈 때마다 몸에다가 일종의 상처를 내야 되는데, 이때 몸은 피부가 다쳤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면역세포들을 보내요. 그 면역세포들을 대식세포라고 하거든요. 이 대식세포가 이 염증을 유발할 만한 성분들을 잡아먹는데, 이 세포들은 이 림프절을 돌아다니다가 잡아먹은 잉크들을 가지고 림프절로 돌아와서 분해를 해요. 굳이 문신으로 주입된 잉크가 아니더라도 몸에 들어온 이 박테리아나 이물질들은 저런 식으로 제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식세포가 다 먹지 못한 나머지가 이제 피부에 남게 되는데, 그 나머지들이 우리가 보는 문신인 거죠. 그래서 처음엔 이 표피에도 잉크가 남아있지만 피부가 재생이 되면서 이 표피에 있는 잉크는 각질과 함께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위생 처리가 이제 잘 되어 있는 그런 문신을 받는다고 하면 물집이나 염증 없이 아물어 버려서, 보통 이제 타투 같은 경우는 보름 정도면 이게 치료가 되는데, 그 기간에 색이 바래는 것을 막으려고 햇빛 노출을 피하고 또 목욕이나 사우나나 이런 거를 피하는 거거든요. 이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따로 애프터케어 사후 관리 편을 따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몸이 다른 색소에 반응을 하듯이 문신은 자연스럽게 희미해지고 이 면역 시스템에
대식세포가 가지고 가면서 계속해서 천천히 지워져요. 여기서 말하는 천천히는 최소 3-40년이기 때문에 타투가 영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발이 자라는 주머니를 모낭이라고 하는데 그 평균 깊이가 4에서 6mm라고 해요. 한 5mm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 SMP 두피 문신은 문신보다도 더 낮은 공간에 주입이 되고요. 보통 0.8에서 1mm라고 하는데, 뭐 외국에 있는 디자이너들 블로그나 뭐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0.25에서 5mm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르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전 전통 방식으로 문신 놓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긴 막대기 바늘로 찌르면서 문신하는 거였고, 이제 전동 기계들이 나오면서 이런 로타리라고 하죠. 여기다가 바늘을 꽂아가지고 이게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줘가지고 이렇게 문신하는 이런 문신 기계들을 썼었고, 또 이제 펜 타입으로 해서 반영구라든지 뭐 문신이라든지 SMP도 거의 이런 기계로 쓰고 있고요. 지금 제 3세대 문신이라고 해서 이런 레이저를 활용해서 두피 문신을 하는 기계도 나왔거든요. 주로 이제 병원에서 시술하는데 조금 고가예요. 이런 시술법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바늘이 나오는 거를 찍었거든요. 바늘을 좀 짧게 해서 이제 찍은 거겠죠. 2만 프레임으로 찍은 거니까 엄청나게 초고속 카메라예요. 1초에 2만 번을 찍는다는 얘기니까 제가 시간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0.39초부터 보시면, 자, 한 번 들어갔죠. 두 번째 들어갔죠. 0.39에서 0.49, 0.1초 움직이는 때 두 번을 왔다 갔다 왕복을 했어요. 그러면 0.1초 할 때 20번이고 1초 할 때 2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1초에 바늘이 200번을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물론 바늘 길이를 길게 늘리면 200번이 숫자가 줄겠죠. 왕복이 거리가 길어지니까. 요거는 이제 잉크가 묻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바늘이 나오는 건데, 꼭 에얼리언에서 입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요 바늘이 지금 3P짜리 같은데, 요 3P 사이사이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요 공간을 타고 잉크가 가기 때문에 피부에 들어가기가 좋고요. 요거는 이제 이런 실리콘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고속 카메라로 찍은 건데요. 이렇게 피부에 들어갈 때 이 피부층이 잉크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 속으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많은 횟수로 침투를 해야지만 이렇게 잉크가 주입이 돼요. 그래서 두피 문신을 잘 이해하려면 이런 미시 세계를 아셔야 이해도 빠르고 더 빨리 발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기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보여드리면서 제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